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일단은 참 다행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대 위로 올라서 주면서 여러 부정적인 전망을 일단은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8천 달러대 초반까지 후퇴하다가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모든 긍정적인 전망의 기본 전제가 4만 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인데 일단 기본 전제가 깔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안심하고 상승만 기다리면 되느냐? 아직 그럴 분위기로 바라보긴 어려운 모습도 존재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대체로 정확하게 예측해왔던 일부 분석가들조차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를 잘 지지받으면 1차적으로 4만 3천 달러를 바라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망과 더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3만 달러를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4만 달러 위로 튕겨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자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분석과 전망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정책적인 부분과 증시와의 관련성 역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의 동조화 정도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S&P 500의 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날 모건 스탠리가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5년 안에 1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역시나 기대 포인트는 알트 시즌이 이 아름다운 봄날을 맞아서 함께 찾아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상황은 좀 더 봐야겠지만 이름 들으면 알만한 해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곧 알트 시즌 도래한다. 근거는 이렇다. 이런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럴싸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체크해놓고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지금의 상황 참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 소식들 바라보시면서 과거의 흐름도 또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참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사람 몇 번 놀라게 만들더니 그래도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심리적인 수준인 4만 달러가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지목되다 보니까 4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왠지 더 안도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월 15일 이후에 최저점인 38,200달러까지 후퇴한 뒤에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섰다라면서 6주 만에 최저점을 보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다니엘 쿤은 최근 변동성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긴축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주도됐다. 이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면서 주식과 동조화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의 분석가 마르쿠스 소트리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는 낙관적이다.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강한 확신을 가진 장기 보유자에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한때 3만 8천 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곰 세력은 더 힘을 내지 못했는데 이건 지지선 부근에서 황소 세력의 강한 매수세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소들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만 974달러 위로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4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4만 달러를 다시 반납할 경우에 곰 세력이 간접 저항 수준까지 랠리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도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34,300달러에서 32,917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까지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4만 달러 위로 스무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설마 다시 3만 달러 초반으로까지 후퇴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다소 보수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안정적인 전망을 우선시해왔던 KT 스톡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암호화폐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 교정 단계가 아니라 또 다른 베어마켓으로 보일 것이라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기술 전략가 마크 뉴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2개월 동안의 중심적 추세를 깨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건 1월 저점을 재시험하는 약세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1차적으로 36,300달러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레벨이 무너지면 32,950달러를 리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제시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로 반등하기 직전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반적인 강세 전망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2015년에서 2017년 차트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장기간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에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는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안정화와 가속화 이 두 단어를 언급하면서 곧 메가 펌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폴링 웨지, 이 하락형 쐐기 패턴이 형성됐다라면서 이제 곧 상승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세 패턴인 폴링 웨지가 형성되고 있다. 약세나 페이크아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곧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인 상승이 잇따를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BTC 퓨얼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를 비교하면서 이더리움이 제대로 출발하는 것을 기점으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이더리움 2017년 차트를 보면 올 초부터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데 이더리움이 폴링 웨지 패턴을 완성한 뒤에 출발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당시에 이뤄냈었고 이 시기에 알트 시즌도 함께 도래했다 이런 점이 차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올해 차트인데 이걸 보면 2017년과 정말 복붙한 것처럼 똑같은데 이제 막 폴링 웨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어쩌면 곧 알트 시즌이 도래하면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주요 크립토 미디어들이 자주 인용하는 인기 분석가들이고 나름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양반들인 만큼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파인더가 암호화폐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올해 말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월 초에 조사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 전망이 75,000달러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대치가 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이더리움과의 비교 포인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최고 암호화폐 자리를 이더리움에 빼앗길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올해 3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때 즈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 많이 사뭇 엄청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전망과 분석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긴축 정책이 S&P 500의 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과의 동조화가 강력하게 최근 이뤄진 만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연준의 빠른 긴축 정책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곧 급락할 수 있다. 경기 방어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고 상승 여력이 거의 없다. 11월부터 방어적 포지셔닝은 잘 먹혔지만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지면서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품이 엄청 껴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대형 투자은행들 전망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전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규제화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최대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앞으로 최소 3년 안에 16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되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명확성이 확립이 되면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혁명을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내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꽤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비트코인 욕하더니 이런 전망 내놓는 거 보면 역시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영혼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 변화는 비단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월가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해서 아예 분석 기사까지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제프리스 그룹이 암호화폐 고객을 위한 은행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 블랙록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지원하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인베이스에서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건 전년 대비 무려 9배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게 2017년이었는데 참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당 54.2달러, 총 인수 거래액 440억 달러, 올해 안에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표현의 자유 이슈를 거론하면서 트위터 인수 이후에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확정 이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나는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트위터에 남기를 희망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소 좀 멋진 그런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보통 인간은 확실히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도 인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단연 머스크 코인으로 자리 잡은 도지 코인의 방향성입니다. 일단 트위터 인수 소식에 20% 가까운 펌핑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베리 실버트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그동안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 이런 점을 굉장히 자주 부각시키면서 도지 홀더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 이번 트위터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에 믿기 힘들겠지만 도지코인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떠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 머스크와 도지코인의 관계 이게 그렇게 간단히 바라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최대 핫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달러 인덱스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상승폭으로 따지면 4월 들어서 이 가치 상승폭이 2015년 1월 이후에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에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하락할지 이게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핵심 관심사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놓고 시장 바라보시면 시장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비트코인과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고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으면
비트코인은 상승세의 시작을 알리곤 했습니다. 지금 참 아주 묘한 관계, 묘한 상황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소 모호성 짙은 분위기도 자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만큼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